영화는 한 편의 여행이죠. 마음 가는 대로 걸어보는 영화 팟캐스트 화면을 여행하는 유랑단 조조유랑입니다. 오늘의 리더분 말을 해주시죠. 맞아요. 제가 진행자죠? 저희가 패왕별이를 마지막으로 지금 몇 주 만에 이걸 녹음하는 거죠? 한 3주 3주, 된 것 같은데. 4주. 맞아요. 진짜 다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일단 솔직히 이렇게 간만에 녹음하게 된 이유가 저한테 있거든요. 제가 일본 여행을 갔다 오느라 일단 일주일을 미뤘는데 일본 여행을 갔다 오고 감기에 걸렸어요. 친구가 저한테 아주 완벽하게 옮겨버려가지고 한 2주 동안 더 아파가지고 3주 만에 저희가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 오고 아프고 한 3주 동안 요양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일본에 다녀온 기념으로 녹차 키캣을 아까 줬거든요.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잃고 하나 더 먹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일 인바디를 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수 없겠다. 진짜 근데 저도 일본에서 녹차 키캣 사왔는데 이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녹차 함량이 2배 그런 키캣이라서 또 먹고 싶다. 근데 이게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좀 요즘 일본 갔더니 여기 이거 계속 팔고 있던데 요즘 인기인가 봐요. 이거 막 돈키호테에도 있고 다른 상점에도 있고 다 있던데요. 교토에서 샀어요? 아니요. 그 오사카 남바. 내가 도쿄 가서 못 봤나? 한국에서도 팔아요? 한국에서는 못 봤는데 일단 일본에서는 많이 팔았습니다. 그럼 이거 귀한 거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이제 여름이라서 옷 정리하셨나요? 아니요. 저 그냥 옷이 없어요. 저도 제가 다이어트 했잖아요. 10kg 감량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쳤다. 그 기념으로 옷을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부럽다. 지금 여름 옷이 없어갖고 옷을 사러 가야 되는데 언제 사러 갈 수 있을까요? 저희 가세요 같이. 저는 옷이 없어요. 저도 옷이 없어요. 괜찮아요. 셋이서 같이 가면 되겠네요. 옷 없는 셋끼리. 좋아요. 근데 님들이랑 저랑 옷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별로 안 가고 싶네요, 사실. 왜요? 저는 아무튼 정말 다양한 사이즈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씩 물어봐야겠다. 그러면 사이즈 하나씩 그죠. 주세요 해야 되지 그죠. 가갖고. 그죠. 유랑 기록 시간인가요? 네, 유랑 기록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진짜요? 그럼 네. 먼저 해보실까요?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중에서 딱 하나를 소개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양기자 작가님 아시나요? 네. 네. 그 모순으로 지금 굉장히 핫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모순이라는 책도 저의 인생 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양 기자님 책 중에 또 한 권을 더 읽고 싶어서 뭘 읽을까 하다가 이분 근황을 제가 찾아봤어요. 요즘에 글을 안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최근까지 여기 홍대에서 식당을 하셨었대요. 근데 지금은 또 문을 닫으시고 근황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이 식당을 열고 운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에세이식으로 쓴 책이 있는데 이게 부엌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이 양 기자님이 모순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정말 글을 정말 재밌게 잘 쓰시는데 술술 읽히고 쉽게. 근데 부엌신도 왜 내가 이 식당을 열게 되었는지 이 식당을 열면서까지의 그 좌충우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재미있게 써서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양 기자 작가님의 소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찾고 있는데 원미동 사람들 유명하죠. 그렇네요. 네. 아직 안 읽어봤어요. 진짜요? 그거 고등학교 맞아요. 때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 읽어. 저 이거 다 읽으면 이제 원미동 사람들 한번 읽어보려고요. 다시 오랜만에. 제가 모순을 읽었는데 놀랍게도 2020년에 읽었네요. 꽤 됐네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모순은 진짜 제 인생작이에요. 정말 추천합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모순을 정말 그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할까요? 그 인물이 겪는 여러 상황들과 결정들 안에 그걸 함축적으로 딱 담아냈는데 그것도 또 너무 재밌게 쓰셨어요. 그래서 모순 책은 정말 강추합니다. 저는 최근에 비비 콘서트를 갔다 왔거든요. 비비 드디어. 콘서트. 네, 드디어 제가
3월인가 2월인가 티켓팅 해가지고 꽤 좋은 자리 뽑았거든요. 4열에 있는 자리를 뽑아가지고 비비 팬 콘서트를 저번 주인가 갔다 왔는데 와 비비 너무 이뻐요. 아니 너무 이쁘고 진짜 말을 할 때랑 본업할 때랑 확 바뀌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와 이게 끼구나 이게 연예인이구나 그런 걸 실감하고 왔습니다. 요새 비비 가수님 배우로도 활동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보셨어요, 영화? 보지는 못했는데 팬 콘서트에서 그거 관련 내용을 들었어요. 무슨 노미네이트 됐다 하던데. 네. 그래가지고 그 비비 팬 콘서트 갔다 오고 그러다가 제가 집에서 요양을 했잖아요. 요양하다 보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북으로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아, 그때 혹시 패왕별이 때 말씀하신 그 만화책인가요? 아니요 그 만화책도 읽긴 했는데 다른 만화책을 좀 찜꽁 해두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읽었는데 좀 제목이 그래요. 아오노 군에게 닿고 싶으니까 죽고 싶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가 굉장히 이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내용도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무섭습니다. 근데 무서워요? 네 호러 로맨스예요. 아. 근데 새벽에인가 밤에 읽었거든요. 제가 그걸. 아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한 근 2년 동안 본 책 중에서 제일 무서워가지고 아 이거 정말 재밌구나 하고 봤습니다. 아, 이게 공포 만화 같은 거예요? 근데 오컬트예요. 오컬트 호러. 그러니까 근데 로맨스. 어렵네. 네 근데 그래가지고 정신적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네. 제가 아는 오컬트 호러 코미디는 옛날에 조정석 배우랑 박보영 배우 나온 드라마 있는데 오나의 귀신님. 네 오나의 그런 귀신님. 그런 것밖에 몰라가지고 근데 그거는 귀엽잖아요. 안 귀여워요. 이거 안 귀여워요. 아, 무서워요. 진짜 그냥 신기하다. 크리피. 네. 굳이 말하자면은 속이 울렁거린다 수준으로 가가지고 네. 흥미롭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속이 울렁거리는 걸 하나 봤는데 네네. 요새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 넷플릭스의 베이비 레인디어라고 아세요 혹시? 몰라요. 아, 이게 영국 TV 시리즈인데 이게 원작이 연극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남자가 여자한테 스토킹을 당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거 되게 잘 썼다 했는데 주인공 배우 겸 연출자가 그 당사자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고 그게 잘 돼서 넷플릭스까지 진출하게 된 어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었다고 해서 궁금해서 봤는데 아내를 보시면 진짜 소름 끼쳐요. 진짜 크리피한 게 그 스토킹하는 여성이 자기 집 앞에서 24시간 동안 기다려요. 정말 무섭군요. 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근데 이게 중간 내용이에요. 초반은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맨날 이메일을 보내요. 왜냐면 전화번호는 안 알려줬으니까. 근데 이메일은 이분이 꿈이 코미디언이라서 인터넷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메일로 너 보고 싶다. 뭐 19금적인 성희롱 발언 뭐 별걸 다 보내요. 너 지금 뭐 하지? 막 이런 것처럼 많이 보내고 애초에 에피소드 시작이 다 그분이 보낸 메시지예요. 스토커가 이 사람을 부르는 별명이 베이비 레인디어 라서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 들어도 좀 소름 끼치는데 뒤로 갈수록 이 주인공도 뭔가가 있고요. 그래요? 네, 주인공도 뭔가가 있고요. 그냥 뒤로 갈수록 정말 충격적이고 도파민이 나오긴 합니다. 제가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드라마 제가 이틀 만에 다 봤어요. 아니, 요즘에 그 영국 시리즈물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마땅히 잘 몰라가고 못 보고 있었는데 이제 봐야겠네요. 근데 이거 그러네요. 약간 진짜로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요. 아, 그래요? 우울할 때 보지 마세요. 아, 그러면 방법은 헬스장에서 보면 됩니다. 러닝머신 뛰면서 보면 만병통치약입니다. 네. 특정 에피소드 앞에 어떤 장면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거는 헬스장에서 안 보시는 게. 아, 네네. 그거는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도 하나 봤습니다. 사실 딴 것도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애니멀 킹덤이라는 프랑스 영화를 봤는데 그건 제가 어쩌다 보니 프랑스 영화주간 초대권을 받아가지고 그 개막식에 가서 개막작으로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제발 이걸 보고 팟캐스트를 하자 했는데 표를 구하지 못해서 저만 보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 내용이 되게 신기한 게 이 세상에 병이 생겨요. 근데 그 병에 걸리면 동물로 변해요. 예를 들어 병에 걸렸는데 근데 동물은 랜덤이긴 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 새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팔에서 깃털이 돋아나고 부리가 나오고 날려고 하고 이런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잖아. 이 얘네들을 보호를 할지 아니면 격리를 시킬지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들이랑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 그러니까 그 부인은 이미 병에 걸려서 제가 보기엔 나무늘보거든요. 나무늘보로 이미 변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내용이 이거니까 나중에 가면 아들이 걸리거든요. 그 병에. 그 아들이 이걸 숨길까 말까 아버지한테 말할까 말까 이런 사춘기적으로 고민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냥 전체적으로 모두 인권과 부성애와 이런 사랑이 이 병으로 빗대서 표현되는 영화라서 정말 정말 잘 봤습니다. 제 마지막 장면에서 진짜 눈물을 도르륵 흘리면서 이런 명작을 내가 봤다니 이러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관계자분이 설명하기를 이거 프랑스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근데 이들을 억압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현실 사회에도 많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이민자라던가 동성애라던가 어떤 분들이 이걸 코로나 시대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영화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들어도 못 보는 게 아쉽네요. 진짜 좋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야외 상영을 했대요. 이걸 내가 대박. 봤어야 됐는데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야외 상영을 했으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책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근데 유님은 아시더라고요. 저 이 책 처음 봤었어요. 저는 한때 이 작가 이름이 뭐죠? 헤르만 헤세한테 살짝 빠져 있었어가지고 타르타 읽고 수레바퀴 아래서 읽고 한 다음에 나르시스와 골드문트를 읽자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두꺼운 거예요.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절반 읽고 말았어요. 그것도 제일 유명한 작품이 데미안 그건 그죠? 읽었어요? 읽었어요. 네. 전 그걸 안 읽었어요. 아 진짜요? 그걸 안 읽. 이게 제 첫 헤르만 헤세였어요. 더 어려운 걸 읽으셨네요? 아 그래요? 저는 이거를 제가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라 그 반납서가에 꽂혀 있는데 이 뒤에 설명이 이성과 감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헉, 너무 내 취향인데? 이러고 바로 읽어가지고 제가 이걸 읽고 쓴 게 인간은 욕망이 있기에 인간인가? 아니면 그걸 절제하고 정제된 삶을 살 수 있기에 인간인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명은 영성과 이성의 화신이에요. 걔가 나르치스고 한 명은 감각이랑 열정을 엄청 추구하는 골드문트가 나오는데 내용 한 80%는 골드문트가 여자 찾아서 꼬시는 내용이에요. 진짜 그죠? 진짜 그렇긴 해요. 진짜 80%는 여자 찾아서 꼬시고 심지어 흑사병인가? 그것 때문에 엄마랑 아빠 다 이러는데 너의 아름다움이 아까우니 나랑 같이 떠나자 막 이런 와우. 얘기도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솔직히 전 되게 통속 소설 같았어요. 그 해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둘 사이 나르치스랑 골드문트 사이의 그 우애적 사랑과 그리고 골드문트가 끝없이 추구하는 에로스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하면 뭐 잘 구성해서 문학적으로 말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냥 통속 소설 그죠. 같았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러면서도 생각할 부분이 있는. 과연 나르치스가 옳은지 아니면 골드문트가 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인지 조금 흥미롭긴 했습니다. 이거 뮤지컬도 있는 거 알아요? 네? 이거 뮤지컬 있어요? 한국어로요? 네.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네. 별로 안 보고 싶. 저 봤거든요, 그거. 네. 안 보고 그랬어요. 골드문트는 잘 생겨야 돼요. 물론 배우님들의 얼굴을 보고 뭐라는 게 아닌데 그 약간 그 매력이 엄청 그죠, 있어야 되는 그죠. 캐릭터잖아요. 이게 배우분들이니까 어지간하면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보면서 살짝 현타가 느껴지는 게 제가 뮤지컬을 한때 빠져서 많이 봤는데 내용이 연출이 별로예요. 연출이. 연출도 별로고 그냥 대본이 이야기하다가 회상하고 갑자기 골드문트가 춤을 추는데 왜 이 춤을 출까 하고 있고 뭔가 골드문트라 나르치스는 내가 알 수 없는 묘한 유대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알 수가 없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책에서도 그러긴 하죠. 나르치스랑 골드문트가 거의 사랑에 그죠. 가까운 우정이잖아요. 얘네 둘 네네. 솔직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뮤지컬 했다는 게 약간 우리나라에서 먹히는 내용이긴 한데 그죠. 좀 흥미롭군요. 네, 이거 대학로에서 많이 하는 류의 이야기긴 해요. 그렇죠. 네. 대학로에서 많이 하는. 근데 재밌긴. 궁금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명을 여자로 바꾸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그건 생각을 그래요. 했어요. 그건 그래요. 제가 여미새라서. 이거 영화도 있대요, 독일에. 그래요? 근데 거기 왓챠피디아 댓글에 나의 골드문트는 이렇지 않아. 골드문트가 잘 생겨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신가 봐요. 전 안 봐서 몰라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렇게 영화, 드라마 책 하나씩 읽었네요. 책을 이걸 한 달 동안 읽었어요. 네, 길어가지고 그럴만해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그죠. 여자 찾고 꼬시고 맞아요. 버리고 그죠. 저도 그래서 절반 읽다 말았어요. 이게 뭔 내용이지? 뒤까지 똑같아요. 뒤에 다시 둘이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똑같은 음. 내용이라서 뭐 그래도 다 읽었다는 것에 의의를 갖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영화는 엘비스입니다. 와. 와. 네, 제가 보자고 말을 계속했고요. 왜냐면 그 오스틴 버틀러. 뭐야 잠깐만. 이름을 몰라. 이게 뭐야? 오스틴 버틀러의 팬이 되어버려서 뻥치지 마세요. 이름도 모르면서. 네, 오스틴 버틀러의 팬이 되어서 제가 보자고 계속 꼬셔서 저희가 다 보고 오늘 엘비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나요. 영화 소개를 간단히 듣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 제목은 엘비스입니다. 2022년에 개봉을 했고요. 15세 관람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12세 줘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15세 정도가 안 났던 것 같아서. 왜냐면 보헤미안 랩소디가 제가 알기로는 15세 받았거든요.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 우리나라가 뭐 동성애 그쪽 생각하면 되게 보수적이니까. 근데 이거 왜 15세지라는 생각이 지금 약간 들고요. 아, 약물 때문인가? 아, 근데 약물도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그럴 수 있죠. 네, 장르는 전기 뮤지컬 드라마, 그리고 국가는 당연히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러닝 타임이 한 160분 정도 되는데 조금 길죠? 길어요. 조금 길었어요. 우리 주요 등장인물은 조원님이 좋아하시는 오스틴 버틀러와 모두 알고 있는 톰 행크스가 나옵니다. 톰 행크스가 이런 역할일 줄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 저 톰 행크스 나온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보고 톰 행크스가 나오네? 막 이러고 봤거든요. 아무튼 네, 감독은 바즈 루어먼 감독인데 그 유명한 물랑 루즈랑 위대한 개츠비를 감독한 사람입니다. 혹시 보신 거 있으신가요? 둘 중에? 이분 특징이 약간 그 시절 음악이랑 현대 음악이랑 섞어서 잘 만들어내시잖아요. 물랑 루즈에서는 그 레이디 마멀레이드 노래 아세요? 아니요. 정말 조용하네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제가 첫 시작 부분 노래 아닌가요? 첫 시작 부분 해보세요. 첫 시작 부분 노래가 뭐지? 음이 생각 안 나는데 막 들으면 알 것 같은데. We made marmalade down in the moonlight room. 맞아요. 그거랑 위대한 개츠비에서는 그 라나델레이의 영인 뷰티풀 아세요 노래? 왜 아무도 몰라 여기? 라나 델 레이는 알아요. 아 근데 영인 뷰티풀이 제일 유명한 노래인데. 저 듣는 것만 들어서. 아무튼 근데 그건 제목을 제가 가사를 몰라요. 아무튼 그 노래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현대 음악과 그 시절을 되게 콜라보를 너무 잘하시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톡식이랑 라스베가스 콜라보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심지어 뮤직비디오도 패러디했잖아요. 아, 그래요?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걔네들 비행기에서 그 노래 나올 때 그 뮤직비디오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승무원복 입고 원래 찍었거든요. 알아요. 그거 그거, 많이 봤어요.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패러디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드는구만 역시. 약간 그래서 이런 류 음악 좋아하시면 제가 그 유튜브 채널 되게 유명한 채널인데 포스트 모던 주크박스라고 아시나요? 아유, 괜히 물어봤는데 계속 물어보고 있어. 약간 요새 유명한 노래 팝송 아시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죄송한데 옛날 사람이라 Shape of You 같은 거 있잖아요. 알죠. 그거는 최신곡이 아닙니다. 알아요. 안다고요. 저 팝송 많이 듣는데 요새 엘비스 노래밖에 안 들어서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래 아무튼 그런 류 노래를 약간 옛날 70년대 스타일로 편곡을 한다거나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 되게 좋아요. 감성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이런 거 좋아하시면 그 채널 포스트 모던 주크박스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정보 아주 감사합니다. 말투 왜 저래? 아니, 나 진짜 진심으로 이거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하고 있는데 여기 편집해주세요. 싫어요. 자, 그러면 우리 줄거리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 남부 멤피스에서 트럭을 몰며 음악의 꿈을 키우던 19세 무명 가수 엘비스. 지역 라디오의 작은 무대에 서게 된 엘비스는 어디에서 본 적 없는 몸짓과 퍼포먼스로 무대를 압도한다.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 일하던 톰 파커는 이를 목격하고 엘비스에게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자신이 자라난 동네에서 보고 들은 흑인 음악을 접목시킨 독특한 음색과 리듬, 강렬한 퍼포먼스, 화려한 패션까지 그의 모든 것이 대중을 사로잡으며 엘비스는 단숨에 스타의 반열에 올라선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 나간 치명적이고 반항적인 존재감은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과 갈등을 빚어내게 되는데 네, 그러면 줄거리를 처음에 보고 다들 어떤 느낌이 혹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근데 저는 전에 보헤미안 랩소디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로켓맨이 개봉했고 그 사이 예스터데이라는 비틀즈 관련 영화도 하나 있었어요. 로켓맨 개봉하고 그 다음에 엘비스가 나와서 이젠 엘비스가 하는 차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맨날 요새 전기영화, 음악 전기영화가 진짜 많이 개봉해서 뭐 이제 엘비스군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사실 바즈루어만이 한지 몰랐었거든요. 저는 실은 줄거리 안 보고 전기 영화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봤어요. 실은 엘비스 프레슬리도 누군지 몰랐어요. 충격이죠. 저는 이름만 듣고 유명한 사람이겠구나 하고 그냥 생각했어요. 저는 줄거리는 안 봤고요. 그냥 오스틴 버틀러의 그 다른 영화가 뭐가 있나 보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노래 부르는 모습에 반해서 이걸 보자 하고 본 거죠. 엘비스가 누군지는 알았어요? 근데 엘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얼굴이랑 노래를 들으면 알았어요. 그 실제 인물의? 네네네. 너무 신기하다. 왜 모르지? 맨날 이러고 있어. 왜 모르세요? 혼자 막 이러고 있어. 지금부터는 영화들에 대한 잡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각종 스포일러가 난무할 예정이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보면서 집중을 별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몰라요. 노래도 몰라요. 노래도 들으면서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싶은 거에서 끝나고 그냥 톰 행크스는 참 표독스럽군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무대 보면서 와 어땠다 이런 건 없었나요? 무대가 크군. 네. 자, 와우. 다음 조인님. 와우. 네, 조인님으로 넘어가죠. 저도 티인데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극티라서 죄송합니다. 무섭네 약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 영화도 좋아하고 전 연출 화려한 것도 되게 좋아해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피곤했거든요. 이번 주 지금도 피곤하긴 한데 그래서 보다가 잘까봐 헤드셋 끼고 봤는데 솔직히 앞에는 되게 집중해서 보고 오스틴 버틀러가 노래하고 춤출 때는 진짜 열심히 보고 중간에 톰 행크스랑 얘기할 때는 핸드폰을 잠깐 했다는 이야기. 전 뒤에가 조금 지루했어요. 그리고 뒤에가 좀 너무 심적으로 보기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영화관에서 돌비로 봤어야 됐다. 내가 같이 싱어롱을 했어야 됐다. 내가 그 여성들이 되어서 핑크색 슈트를 내가 찢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엘비스가 흑인들 클럽에 많이 가잖아요. 그때 이제 흑인 여성분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가 나오는 와중에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잖아요. 저는 그 연출이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진짜 영화관에서 봤으면 너무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주디라는 영화거든요. 아시나요? 네. 몰라요. 주디가 그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디 갈랜드. 네, 실사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네.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 기억나시나요? 네네. 네, 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너무 옛날에 봐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약인가 술에 약간 중독이 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제정신이 아니다가 무대 위에만 올라서면 노래를 막 불러요. 근데 이게 정말 슬픈 게 그렇게 어른들이 그 친구를 그 여주인공 약을 먹이면서 일을 시키고 해서 약 중독이 됐는데 계속 억지로 무대에 세우니까 이미 그게 몸에 밴 거야. 근데 이게 딱 엘비스랑 너무 비슷해서 주디가 생각이 났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난 게 뭐였냐면 지금 뜨거운 감자죠. 아주 뜨겁죠. 네, 그 뉴진스와 미니진과 하이브가 떠올랐거든요. 뭔가 결이 다른데 그래도 이 연예인과 그 매니저와의 관계, 그런 매니징먼트와의 관계 이런 것들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바즈 루어만 감독의 다른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저도 근데 이름은 처음 들었는데 아까 조이님께서 위대한 개츠비랑 물랑 로즈 만드신 감독님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들은 알거든요. 감독을 모르고요. 네. 근데 저도 근데 이름을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 정도지 완전 알진 못했고 저 아까 말했지만 위대한 개츠비를 봤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엄청 그 60년대인가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오래돼갖고 그 배경에 핫한 노래가 나와요. 뭐 Crazy in Love 이런 거. 그 리믹스 했던 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직도 기억이 나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 감독님이구나 해서 이분이 엘비스를 감독했다는 걸 알았을 때 무슨 느낌일지 짐작이 이미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엘비스 노래 윤님은 전혀 모르셨다고 했고 조이님은 혹시 아시고 계셨던 거 있으셨나요? 저는 들으면 알았던 것도 있고요. 일단 원래 알고 있었던 Can't Help Falling in Love 아세요? 그 맞아요. 저도 알죠? 네네네. 그거는 알걸요? 미안해요, 몰라요. 아 그래요? 그거 되게 유명한 진짜 유명해요. 영화 OST예요. 고전 영화. 네 누구지? 맞아요. 근데 그거 엘비스가 나온 영화의 OST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노래 자체가 진짜 많이 쓰이니까 음. 엄청 많이 쓰여서 들으면 알 거예요. 막 광고까지. 네, 광고에도 진짜 많이 나오고. TV 틀면 많이 나와요. 저도 이 노래를 딱 듣고 듣는 순간 엘비스 노래였어? 저만 다른 나라에서 산 것 같네요. 그 이 노래 있잖아요. 뭐더라? Falling in love with you. 미안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랑 저는 제일하우스 락 다들 몰라. 오열하고 싶어. 아니 영화 보시면 나오거든요. 딱 들으면 그 약간 락앤롤 스타일인데 아무튼 제일하우스 락이라는 노래도 이거 엘비스 노래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거는 들으면 좀 꽤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말했지만 제 중학교 시절을 글리라는 그 미국 드라마에 빠져 지냈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많은 뮤지컬 노래와 팝송을 엄청 들었어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래 알고 있었던 엘비스의 이미지가 어떠셨나요? 일단 저부터 얘기를 먼저 하자면 옛날에 유명한 가수? 그냥 익숙하다. 그리고 옷 스타일이 약간 그 우리 나훈아 선생님 스타일과 비슷한 것 나훈아 같다. 선생님이요? 네. 왜냐면 이게 웃긴 게 우리나라에서 나훈아랑 남진 선생님이 서로 약간 라이벌처럼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나훈아 선생님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쾌남? 그죠. 남진 선생님은 약간 신사 이런 느낌으로 물론 지역 싸움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있었는데 남진 선생님이 엘비스를 되게 벤치마킹 하셨거든요. 그래요? 난왜 반대지? 저는 그 나훈아 콘서트 이런 영상 보면 왜 되게 막 삐까뻔쩍한 맞아요. 그냥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저는 실은 엘비스 프레슬리 얼굴도 몰랐고요. 그래가지고 대명사만 알고 있어요. 정말 이름만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겠고 대충 흘낏 봤을 때 머리 스타일만 기억이 난다. 그 정도? 네. 근데 저는 젊었을 때 잘생긴 건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미지는 옛날에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 이런 거 아시죠? 몰라요? 미안해요. 이게 뭐지? 오늘 장난 이걸 아니다. 모른다고?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를 모르세요? 혹시 레모네이드 만들어주는 그 아니 친구인가요? 그 친구 아닌데요? 아, 그래요? 게임 아니에요? 니켈로디언에 있는 미국 애기들 그 수호천사 애니메이션 모르세요? 살짝 기억날랑 말랑 조금 하고 고통스럽다 여기. 그 별 지팡이들 뭐 맞아요. 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약간 미국 드라마, 미국 애니메이션 보면 항상 약간 카메오처럼 나오잖아요. 옛날 유명인들이 항상 뚱뚱하고 그 하얀색 꽉 끼는 그런 그 화려한 이성 있고 선글라스 쓰시고 머리 이렇게 딱 해서 나오는 모습만 나와서 저는 평생 그렇게 음악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갈수록 그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본 그 영향 때문에 약간 화려한 뚱뚱한 아저씨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 화려하고 그 뚱뚱한 아저씨로 기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영화를 보면 완전 여성 팬들을 몰고 다니셨잖아요.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기 전에 분홍색 슈트를 입고 다리를 흔들면서 막 춤추는 장면 아시죠? 네. 그걸 봤을 때 그 여성 관객들 반응들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일단 저는 저번 화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같은 마음이었고 그랬습니다. 저는 살짝 말하기가 웃기긴 한데 일단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카메라 샷 같은 걸 보고 너무 숭한 거예요. 아, 그게 바로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니에요? 50년대 마인드신가요? 네네. 살짝 50년대 마인드인가 봐요. 근데 이거 살짝 숭한데? 하면서 보면서 막 여성 관객들이 갑자기 이성을 잃은 듯이 소리를 지르는데 왜 저러지? 했어요. 역시 50년대 마인드. 아니 근데 저도 막 저도 조금 당황스럽게 했거든요. 야 저거 배우 그 오스틴 버틀러는 어떻게 찍었을까? 역시 배우긴 배우네.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난 후에 그 조승연의 탐구 생활에서 엘비스를 다뤄갖고 좀 봤거든요. 저도 좀 보여주지 왜 혼자 봐요? 급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그런 약간 섹시한 이미지 이런 게 그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통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 TV라는 게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 엘비스의 이런 새로운 모습, 그 당시에는 정말 이런 새로운 모습에 열광을 하는데 이게 그때 당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유우님처럼 숭한 거지. 그래서 그래서 왜 그 TV에 출연을 할 때 엘비스 보고 춤추지 말아라 막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TV에 이게 출연을 하려면 온 가족이 다 보면 어른들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한 거래요. 숭하다고 느끼셨군요. 근데 약간 제가 혼자 노트북으로 보니까 저는 정말 무슨 웃음이라고 하는데 변태같이 웃는 걸. 응. 어쨌든 그런 사악한 웃음을 지으면서 정말 정말 좋구만 이러고 봤거든요. 혼자 봐서 그럴 수. 나도 엄마랑 봤으면 약간 어색했을지도 모를. 근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저 지금은 사람이 괜찮아요. 50년대 마인드인 거예요. 저 나름 개방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여러분들 다들 그렇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 우리 2PM 막 짐승돌 해갖고 그건 못 봐요. 저 막 지금도 못 봐요. 아 그래요? 막 내 심장이 막 이러면서 셔츠 딱 했잖아요. 막 그때 저는 아이고 숭이 이랬는데 아기 때는 지금 와 박수 막. 전 지금 숭이에요. 아 그래요? 차라리 저는 우리 집은 너무 좋아요. 아 우리 집? 아 저는 좋습니다. 좋다. 저는 그래서 이 슈트 입고 하다가 여성분들이 너무 흥분해갖고 위에 옷 잡아당겨서 갖고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에 시스루를 입었더라고요. 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변태 같지? 이거 편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싫은데요? 와, 근데 그때 그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자기의 끼를 다 하고 이게 뭐지? 하는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아 맞아요. 그때 배우 맞아요. 표정이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저는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그 중간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무대를 끝나고 여성 팬들과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키스를 하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앞에 부인이 있는데 근데 저는 더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맨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고 나서 실제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진짜 실제로 엘비스가 여성 팬들이랑 다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팬 서비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옛날 분이신데 완전 뭐 지금보다도 더 앞서 나가신 요즘 아이돌이 팬들한테 키스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큰일 나잖아요. 난리 나죠. 그래서 정말 저는 유교걸이여서 만약에 제 남편이 엄청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막 여자 팬들 진짜 많은데 막 만나서 팬 서비스로 키스를 하면서 다녀. 그러면 저는 울면서 뛰쳐나가고 바로 이혼합니다. 근데 약간 엘비스 이미지 자체가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섹시 쾌남 이런 느낌이라 더 그런 팬 서비스가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그분의 부인이 될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므로 저는 팬의 입장에서 정말 좋은 팬 서비스라고 그죠. 생각을 하면서 너무 부럽다 막 이러고 사실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부인의 입장으로 보면 내 남편이 이렇게 슈스라니 너무 행복한데 뒤에서 조질 거예요. 양심이 있어 내가 안 보는 데서 해야 되지 않겠니? 막 이러고. 그래도 오픈 마인드네요. 슈스잖아요. 음,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한 건 나다. 뿌듯. 윤님은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조이님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슈스인 건 좋긴 한데 내가 갔을 때는 하지 마라. 그 정도? 네. 딴 때는 해라. 근데 내가 딴 갔을 때는 때는 하지 해라. 마라. 나한테는 하래.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프리실라 그 엘비스 부인도 꽤나 많이 나오잖아요, 장면에서. 그래서 조이님께서 프리실라 이야기도 정말 궁금하다. 그래서
프리실라 영화도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검색하니까 있더라고요. 오. 개봉한 지 되게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든 보려고 검색했는데 못 찾아서 결국 못 봤는데 내용이 약간 프리실라 중심으로 쓰여 있으니까 약간 새로운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꼭 보고 싶어요. 근데 몰랐는데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나이 차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요? 10살 차인데 그때 엘비스가 24살이었어요. 그럼 14살에 결혼한 거예요? 아니, 결혼이 아니라 첫 만남. 아, 첫 만남이? 그래 그래도- 이분이 자서전 이분인가 이분의 딸인가 자서전을 썼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유죄인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영화 안에 그 정말 자기 앞에서 여성 팬들과 뽀뽀를 하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나왔는가가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요. 그거 궁금해요. 슬프군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오스틴 버틀러의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연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연기한 것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대령 마지막에 이제 너무 몸이 막 약에 취하고 이제 앉아서 쓰러지는데 대령이 억지로 주사 맞히고 무대에 오르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스틴이 노래를 부르고 술을 한 잔 딱 마시고 대령한테 막 비꼬잖아요. 비꼬면서 말을 하는데 그때 눈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데 야, 그 장면만 한 10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희한하게 그 배우들이 화낼 때 연기를 잘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스틴 버틀러가 소리 지르고 화낼 때마다 야, 진짜 멋있다 하면서 그 장면도 한 5번씩 돌려봤습니다. 약간 그 엄마한테도 술 많이 마시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네. 마지막에 너 해고야 할 때도 맞아요. 너무 잘해. 그 장면 저 5번 돌려봤습니다. 저는 약간 정말 제 취향은 항상 비슷해서 그 미국 공영 방송에 나가는 무대 있었잖아요. 너 이 노래 하지 마 했는데 올라가갖고 트러블 한다고 해서 트러블 한 거 기억나세요? 네. 제목 아세요? 말하면 또 모를까 봐. 네,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알죠? 네네네. 그래서 너무 정말 근데 그게 또 오스틴 버틀러 배우가 부른 거였더라고요. 목소리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니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슈스그만 하고 나도 미쳐갖고 밑에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사실 오면서도 그 노래만 듣고 왔어. 트러블. 저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슨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짝 자기 커리어가 다운됐다가 재기를 하게 된 TV쇼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신곡을 발표했나? 네, 크리스마스 네네. 특집. 크리스마스 음. 특집 때 그 신곡을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 그게 빵 떴잖아요. 근데 그 신곡 부를 때 뭔가 조금 오더라고요. 그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그 막 이렇게 팔 돌리면서 노래할 때. 네네네. 아, 그 노래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제목이 뭐였죠? 모르겠어요. If I Can Dream. 아, 네네. 이걸 마네스킨 아세요? 마네스킨? 아, 밴드 이름이 마네스킨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어색하게 웃고 계시네요. 아, 엄청 유명한 그 유로비전이라는 유럽의 그 밴드 콘테스트에서 1등한 그룹인데 좀 됐어요. 근데 엄청 유명한데 몰라요? 백잉이란 노래도 모르나요? 설마? 몰라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상황. 아무튼 마네스킨이라는 엄청 유명한 밴드가 이걸 리메이크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사운드 트랙이 있어요. 네, 갑자기 또 이 얘기를 왜 하지? 나 혼자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맞나? 맞지. 아, 그래요? 너가 많이 아니까 그렇지. 그래서 또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랑 노래가 있으면 그 인터내셔널 공연 처음으로 준비할 때 그 가고 막 드럼 치는 사람한테 입으로 뭐 비트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비트부터 코러스랑 기타랑 하나하나씩 채워나갈 때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땅을 구르면서 보고 싶었어요. 진짜 발로 박수 치면서 보고 싶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진짜 이런 음악의 탄생 과정이 너무 좋았고 보이면 랩소디를 보셨나요 혹시? 네. 아, 그럼요. 봤죠. 아, 되게 갑자기 긍정하시네요. 거기서 Another One Bites the Dust. Another One Bites the Dust. 그 아세요? 네. 쟤 밥대며 나한테 밥대며 뭐야 쟤. 그 있잖아요 드럼 몰라요? Another One Bites the Dust 몰라요? 노래를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이 장면 찍을 때 맨 처음에 베이스로 시작했나 그것도? 빰빰빰 이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베이스로 시작해갖고 하나씩 더해지는데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또 다른 분은 혹시 다른 장면이나 노래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흑인 클럽 장면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엘비스가 그 당시에 흑인과 백인의 그런 인종 구분이 진짜 심한 사회였다면서요. 근데 정말 엘비스는 순수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흑인 동네에서 자라서 그 흑인들과 잘 어울리고 그 노래를 벤치마킹해서 자기 노래를 만들어서 하고 그런 탄생 과정들이 그냥 전 다 흥미로워서 특히나 그 흑인 클럽이 가장 기억에 남고 제일 지금 말하면서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거는 그 교회 같은 데였나요? 어린 시절에 네네네. 흑인 교회를 갔는데 막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울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교회 노래가 저렇게 소울풀하고 멋있는 거였어? 그게 지금 생각에 많이 납니다. 저도 그 옛날에 들었던 기타 하나 치면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교회 장면이랑 같이 나오는 거. 그거랑 엘비스가 부르는 노래로 이어지는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걸 갖고 와서 자기 노래를 만들어냈다는 게. 아무튼 전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요. 윤님은? 저는 그게 다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다긴 한데 영화 보면서 전체적으로 신기했던 거는 당연히 저는 무대 팬 입장밖에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화 자체가 엘비스 프레슬리 슈퍼스타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 사람 시점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그걸 본다는 게 좀 신기한 거예요. 저는 항상 무대 밖에 있는 인간이었으니까 그냥 멋있다 하고 끝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예인 진짜 힘드네 그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직업이든 다 힘든 점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괴리가 진짜 큰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무대에서는 가장 빛나는 존재인데 또 그 뒤에서는 또 완전 반대로 아니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가수들 콘서트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좀 괴리가 커가지고 힘들어한다 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슈퍼스타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관종이라. 근데 슈퍼스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재능은 없고요. 적당한 스타가 돼서 적당한 돈과 적당한 관심을 받고 싶다. 진짜 제가 저의 워너비는 김겨울님 같은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날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그 책 네, 맞아요. 얘기하시는 분. 그래서 약간 그런, 근데 그분은 너무 재능도 있으시고, 라디오도 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부럽당. 약간 그 정도의 관심과 그 정도의 영향력은 있고 싶어요. 제가 약간 관종이라서. 윤님은요? 저는 슈퍼스타의 삶을 꿈꿔본 적은 솔직히 없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무대 오르는 건 꽤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혹 뭐 제가 오케스트라를 했어가지고 오케스트라 하다가 무대 올라가면 좀 좋아하고 그런 건 있어서 간혹 무대에는 올라가고 싶다 그 정도? 하지만 스타가 되고 싶진 않다. 저는 제가 지금도 좋아하긴 하는데 어렸을 때 그 박효신님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유키즈에 박효신님이 단독으로 나오셔서 콘서트처럼 노래를 부르셨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래 제목이 선물인가 아무튼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카메라가 이제 그 무대에서 객석을 비추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야, 가수들은 저 불빛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재밌겠다. 나도 한번 저런 입장이 되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노래를 열심히 해보고 싶으신가요? 근데 제가 타고난 음치박치라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토크 콘서트를 하는 걸로. 토크 맞아요. 콘서트요. 네. 네, 언젠가 되겠죠? 좋아요. 윤님께서 이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만약 엘비스처럼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데 대신 엘비스처럼 노후에 힘들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스타가 될 것입니까? 저는 아니요. 저는 근데 이런 슈퍼스타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랬는데 심지어 노후에 힘든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피아노 치고 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슈퍼스타도 너무 힘든데 심지어 노후에까지 그 반짝빛을 보고 갑자기 어둠의 사람이 돼야 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 그쵸. 저도 막 그렇게 노래 부르러 공연을 뛰고 엄청 팬도 많은데 나중에 다 빚이다. 그러면
애써 그런 결과가 올 거라는 걸 미리 내가 안다면 뭐 사주를 봐서 뭐 타로를 보고 안다면 저는 믿을진 모르겠지만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든 그 미래를 알게 된다면 굳이 그 고생하고 안 해. 근데 모르면 할 것 같아요. 야씨 재밌겠는데? 이러고 이제 나중에 후회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엘비스가 노후에 힘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대령도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대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엘비스의 데뷔를 도와줬으니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없었으면 엘비스가 과연 데뷔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게 맨날 모든 팝스타들의 영화에 나오잖아요. 매니저가 항상 문제일 인물이거든요. 그죠. 그 엘튼 존 영화도 그랬고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랬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아는 엘비스는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빛을 보고 그렇게 추락을 했다는 게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그냥 쓰레기다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대령은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자기 계산기 잘 두드리고 엘비스의 데뷔를 도와줬으니 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게 그냥 자기가 계산기 잘 때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엘비스는 그 사람 자체만으로 자기 저력이 있고 자기 실력이 있는데 그거를 대령 말고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알아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저력이 되는데 솔직히 매니저가 그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낚아채 갔으면 낚아채 갔지 딱히 막 이 사람이 없었다고 데뷔를 못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계산기 잘 두드리는 사기꾼이 아니었나.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나쁜 사람들도 참 많이 꼬이고 그런 거를 잘 고를 수는 없겠죠. 모르니까. 근데 뭐가 됐든 이렇게 자기를 정말 선심선의껏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가족과 친구 외에 밖에서 만난다. 이거는 진짜 맞아요.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정말 함부로 다 믿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가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네네네. 그러니까 뭐든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엘비스가 좀 똑똑하게 이 사람을 적당히 이용하고 쳐냈으면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말로는 쉽지 실제로는 모르죠. 어렵죠. 영화의 첫 시작이 대령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대령이 자기 때문에 엘비스가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나레이션 하는데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 나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 이 사람을 나레이션 시킨 게 진짜 이 영화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악인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한테는 이 사람이 나레이션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반은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은 맞는데 반은 그냥 자기 합리화라서 솔직히 저는 그냥 자기 변명으로 들리긴 했어요.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애초부터 나레이션을 딱 들었을 때 하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얘는 악인이구나 사기꾼이구나 사기꾼이 보통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봐가지고 이거 왜 후반에도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그것도 그냥 자기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네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대령의 나레이션이 정말 특이하고 재밌었던 게 저는 엘비스 영화를 봤을 때 그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이 주인공 가수가 자기 자신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대령의 시점으로 이 영화가 시작되는구나. 너무 재밌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딱 나레이션을 들었을 때 합리화한다는 생각보다는 진짜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엘비스라는 인물이 좀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한 그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령 역할을 톰 행크스가 연기를 했잖아요. 톰 행크스가 나오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톰 행크스가 나온 영화가 엄청 약간 다 착하고 전형적인 미국인 있잖아요. 시애틀의 잠 못 드는 밤. 제일 유명한 포레스트 검프 이거 레전드로. 그리고 우리 우디 성우도 하셨잖아요. 그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우디시고. 우디셨구나.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와. 캐스트어웨이.
Catch Me If You 와. Can, 터미널. 와. 끝이 없어요. 엄청 유명한 야. 영화 되게 다 나오셨으니까. 맘마미아에도 나왔네요. 맘마미아요? 네. 왜요? 아, 음, 죄송. 근데 기획이네요, 이거. 네. 전 본 적이 없어서 맘마미아요? 막 이러고 있었어. 아무튼 이렇게 되게 유명한 영화에 다 나오셔가지고 근데 항상 착하셨어요. 음. 되게 전형적인 착한 따뜻한 미국인 할아버지였는데 그때 젊은 사람이었지만 아무튼 이 영화에서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톰 행크스가 개 싫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표독스럽더라고요. 너무 빡쳤어요. 모든 행동이. 가스라이팅 하는 게 너무 짜증났어요, 저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뭐 잘못된 용어인 건 아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죠? 너무 짜증났어요. 맞아요. 그 막 얘기하고 막 슬슬 이제 엘비스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몰아가는데 그거 보면서 참 말은 잘한다. 역시 사기꾼은 다르구만. 맞아요. 그리고 저는 톰 행크스 눈빛이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눈빛 그 얼굴 클로즈업 하는데 진짜 눈에서 도끼가 나오는데 맞아요. 야 연기 잘한다.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악역을 연기하니까 더 화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톰 행크스 대령이랑 엘비스랑 얘기하는 거 보고 나중에 막 너 해고하겠다 하고 대령이 이제 빚을 보여주잖아요 엘비스한테. 근데 동시에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왜 고소를 안 하지? 왜냐면 불법 체류자인 거 다 아는데 그냥 차라리 고소를 때려가지고 얘 불법 체류자니까 빚은 다 없는 일이야? 뭐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해가지고 왜 진작에 대령을 고소를 안 했지? 왜 사후에 고소를 진행했지? 그 생각은 든 것 같아요. 글쎄요. 진짜 미니진처럼 맞다이 까자 했어야 되는데. 엘비스가 왜 그랬을까요? 진짜. 저 같으면 진짜 맞다이 까자 이런 식으로 고소했을 텐데요. 저는 진짜 그냥 엘비스 자체가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라서 그리고 아버지도 그죠. 자기 편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사람 마음을 조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대령이. 맞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족이 고소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그래서 그쵸? 사후에 사후에 네네. 했다고. 그 너무 화가 났어. 그러니까요. 그때라도 해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아버지가 저는 보면서 화가 났거든요. 왜 이러지? 좀 자식 아픈데 약 주사하고 무대에 올리는 것부터 좀 글러먹은 아버지군 그 생각을 했어요. 해피형 같아요. 근데 맞아 그냥 완전 회피형이고 자기 전에는 무슨 왜 감옥에 갔다고 했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무언가 때문에 감옥을 갔는데 약간 그런 사회적으로 위치를 좀 얻는 거를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힘들게 살지 않고 권력과 돈을 얻는 걸 좋아하시는 건지 이렇게 대령편에서만 계속 일하는 게 너무 짜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령이 없으면은 자기가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냅둔 건가? 그 생각도 들어요. 왜 이렇게 유명한 팝스타들은 큰 유명세를 얻는데 또 그만큼의 불행을 겪게 되는 걸까요? 항상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과로.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는데 우리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도 과로 때문에 쓰러지고 소속사가 계속 돌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연예인을 사람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슬프네요. 어딜 가든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죠. 저도 이거 과로도 문제고 그냥 케어를 많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과로를 하게 되니까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엘비스 같은 경우에도 애를 보지를 못했잖아요. 애들 보는 게 그때만의 그 소중함과 행복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 다른 행복이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를 다 포기해버리니까 다른 거를 잘 못 보게 되지 않나 그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대령이 엘비스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거가 조금 보면서 계속 걸렸거든요. 대령이 엘비스 다 컸는데도 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계속 저 보이를 어떻게 하고 너 같은 보이는 뭐시기 해라. 잘 해봐라 보이야.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어른한테 솔직히 보이라고 하는 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 밑으로 보고 애처럼 애를 다루나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 연예인 소속사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이 아직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현대의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성년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 생각도 드네요. 저는 여기서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한창 후견인 제도 때문에 똑같이 엘비스처럼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밖에 못 나가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13년 동안. 그 아버지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 때문에. 그걸 보니까 그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유명인들한테 하는 거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근데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데 영화를 볼 때 대령이 엘비스한테 그러는 게 잘하는 짓은 아닌데 그냥 너무 당연하게 맞아요, 느껴지고 맞아요. 익숙하게 맞아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익숙하게 느껴지면 안 되는 부분인데 당연하게 생각되면 안 되는 건데 나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정말 순간 드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뭐 다른 나라든 우리나라든 정말 크나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엘비스처럼 유명한 사람들을 다른 비슷한 영화들을 혹시 보신 게 있나요? 보헤미안 랩소디 아까 얘기했고 네. 주디도 얘기를 했고 혹시 네. 또 다른 거 또 있나요? 저는 아까 말한 엘튼 존을 주인공으로 만든 로켓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건 좀 특이한 게 엘튼 존이 아직 정정하신데 만들어서 사실 실존 인물의 눈치를 조금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저는 조나단 라슨이라는 그 뮤지컬 제작자가 있는데 렌트라는 뮤지컬을 쓴 그 제작자가 쓴 자전적 뮤지컬을 영상화한 게 있어요. 영화로 틱틱붐이라고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주인공은 앤드류 가필드고요. 그 영화도 생각이 났고요. 이 영화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스타이즈본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혹시 아는 영화 스타이즈본이 3가지가 있거든요. 몰라요? 스타이즈본이라는 영화를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아예 몰라요? 오늘 너무 재밌네. 나 몰라요란 말을 한 20번 한 것 같은데 지금. 님들 쉘로우 몰라요? 진짜 많이 안다. 저희님 스테필이시군요. 쉘로우라는 노래 몰라요? 몰라요. I'm in the deep end, watching and diving. 와 노래 잘 부른다. 그걸 모른다고? 레이디 가가의 쉘로우를 모르시나요? 오 마이 갓. 이걸 지금 방금 속으로 이 사람들이랑 못 해먹겠네 진짜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문화생활 안 해가지고 이게 맞나. 아무튼 스타이즈본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완전 옛날에 만들어진 주디 갈랜드가 나온 영화랑 두 번째가 여기서 언급이 됐었잖아요. 야, 너 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랑 스타이즈본 한다며 했더니 대령이 스트라이샌드 별로래 했잖아요. 차 안에서. 그 영화가 두 번째였고 그리고 제일 최근에 개봉한 레이디 가가 나오는 스타이즈본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선 스타 탄생이라고 했대요. 제목을. 그래서 3가지가 있어서 저는 이게 내용이 망한 뮤지션이 남자예요. 근데 신의 여자 뮤지션을 발굴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둘이 사랑에 빠지는 내용. 재밌겠는데요? 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망한 뮤지션 역할을 엘비스한테 맡기려고 했다는 게 조금 슬프기도 한데 이 영화를 했으면 어떻게든 조금 더 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 대력은 시키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난다. 네. 스타이즈 본분 아니 난 쉘로를 모르는 사람을 지금 처음 봐갖고 아니 왜냐면 노래방 팝송 차트 가면 거의 항상 탑 10이거든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다룬 비슷한 이런 전기 영화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없죠. 진짜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다큐로 보통 만들지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 그죠. 이런 다큐는 있어도 응. 아니면 역사 인물 막 역사 인물은 많아요. 많아도 맞아요. 연예인을 가지고 이런 전기 영화를 만든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만들면 한국 사람들이 과연 볼까? 제가 기억하는 게 그 세시봉 맞다. 세시봉. 영화가 있었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목이 봤어요. 세시봉이었어요. 제목이 영화 네, 제목이 네.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그 정우 배우님 아마도 그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가수를 가지고 이런 전기 영화를 만든다면 누가 만들어줄 것 같아요? 뉴진스와 바로 나오는 아니 이거 편집해 주세요. 편지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뭐 아무래도 방탄소년단. 근데 그죠, 그건 그죠. 재밌긴 하겠다. 네, 방탄소년단 무조건 나올 것 같고 또 저는 빅뱅?
그러면 빅뱅은- 마지막에 한 명, 두 명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터지는데? 진짜 빅뱅은 한 30년, 40년 후에 만들면 이렇게 엘비스처럼 한참 후에 만들어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재미는 한참 뒤에. 있겠죠. 재미는 있겠죠? 왜 그 YG도 처음에 빅뱅 만들 때 데뷔 과정 다큐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네네. 실사 과정을 앞에 초반에 좀 넣어. 그다음에 빵 뜨는 거 넣어. 그다음에 이제 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그죠. 명확하잖아요. 그죠. 너무 얼마나 명확하죠. 재밌겠어요. 이거는 50년 후에 그죠. 만들면 천만. 천만 찍습니다. 근데 정말 그만큼 다이나믹할 수도 음.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빅뱅도 한때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유명했고 뭐 여러 많은 관련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서 저 하루하루 떼창해야 되거든요. 아, 수업이네요. 원더걸스도 재밌겠다. 그러면. 원더걸스. 근데 사실 이렇게 만들 바에는 응답하라 2010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그게 제일 빠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약간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런 연예인, 네. 가수, 전기 영화 사람들이 잘은 안 보죠. 네, 특히. 네. 저 약간 자우림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다는. 왜냐면 오. 자우림을 가지고 자우림의 노래를 가지고 주크박스 뮤지컬처럼 영화를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 재밌겠다. 노래가 너무 좋아. 맞아요. 뭐지? 이 25, 21. 네, 그런 거죠. 그냥 그런 거 맞아요. 노래를 다 넣어서 자우림의 이야기를 만들어도 너무 음.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전 맘마미아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 아바 노래 다 넣은 네,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예 이야기를 만들어도 네, 재밌겠다. 뮤지컬 만드세요. 저는 그리고 옛날에 지금도 잘 하시면 윤복희라는 그 여러분 아세요? 네네네. 그 나는 너의 네네네네. 아, 한다. 아마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랬는데 맞네. 네, 맞대요. 이분의 생애가 진짜 파란만장하거든요. 그 루이 암스트롱 아세요? 네. 그 와더 원더풀 월드. 그분한테 눈이 띄어서 미국에서 공연을 하셨어요. 이야. 진짜 와. 오래전에 우리 전쟁 나고 겨우 거의 끝났을 때. 이야. 그래 미군 부대에서 미니스커트 유행시킨 분이 이분이거든요. 와. 그래 완전 진짜 거의 엉덩이까지 보이는 그런 옷 입고 공연하시고 이분 이야기 지금 만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오, 그쵸? 네. 관계자분들 연락 주세요. 우리 아이디어입니다. 빨리 소재를 가져가서 빨리 만들어주세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가수는 누가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비가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진짜 잘하겠다. 와. 너무 잘하겠다. 이미 다 나왔습니다. 비비 영어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잘해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가봅시다. 그래서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에비스 프레슬리 나무위키 구경하다 어쩌다 이분까지 넘어갔다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공연하는 영상이 있어 유튜브에. 이야. 진짜 잘하세요. 무대를 씹어먹어요 혼자. 그 20살 겨우 된 사람이. 너무 신기했어요. 영어로 딱 노래를 하시는데. 그래서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나요? 힘내주세요. 파이팅. 그러면 이 엘비스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의 역사적 배경이 정말 많이 등장하잖아요. 혹시 아시고 계셨던 이런 배경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국을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 흑인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막 이런 거는 좀 제가 보면서 조금 불리하긴 했던 게 엘비스 프레슬리에 관해서 알거나 미국 역사에 관해서 알아야지 좀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모르니까 좀 몰입도가 떨어졌다 있었습니다. 네. 저는 엘비스가 흑인 음악이랑 컨트리 접목한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락큰롤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처음 알았고 인종분리 정책이 있던 시대고 백인은 여기 뭐 흑인은 여기 이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면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았는데 뭐 저도 근데 미국 역사적 배경 그렇게 알지 못해요. 마틴 루터 킹이 살해 당한 것 뭐 이 정도만 크게 아는 거지. 그래도 저는 이런 걸 잘 모르고 봐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해요. 저도 보면서 흥미로웠어요. 와, 이 인물도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구나. 패왕별이의 그 우위처럼 이 시대의 하나의 살아가는 인물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 오히려 조이니처럼 그렇게 흑인 음악을 접목시킨 편견 없는 백인이었구나. 이런 점도 신기했고, 그래서 패왕별이 때와 비슷하게도 우리도 이렇게 한 시대 안에서 살고 있겠구나. 나중에 돌이켜 보면 누가 나에 대해서 자서전을 써준다면 나도 저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겠다. 그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나에 대해서 자서전을 쓰면
조언은 땡땡땡의 시대에 이렇게 변화했고 이렇게 살아왔다. 아, 그거 보면 너무 재밌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보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조승연의 탐구 생활을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분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 엘비스의 등장이 굉장히 그때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센세이션 했대요. 왜냐면 흑인 소울의 노래를 부르는 백인이었고 의상도 보통 양복을 이렇게 딱 갖춰 입고 불렀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고 춤도 막 골반을 막 흔들면서 막 약간 섹시한 그런 춤을 추고 그러지 않았대요. 그 전까지.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왜 보통 어느 나라든 어느 시기든 10대들은 이런 새로운 것 이런 거에 열광을 하면서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엘비스가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센세이션하게 등장을 했던 인물이 있는지. 아니 저는 그 흑인 노래 부르는 백인 하니까 생각난 게 에미넴도 원래 힙합이 맞아요. 주류 흑인 문화였는데 그걸로 성공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자기가 쓴 가사 중에 난 엘비스랑 똑같이 약간 그런 문화를 차용했다 이런 걸 인정하는 가사도 있거든요. 그게 그 영화에 나와요. 사실 엘비스 영화에도. 제가 오면서 사실 찾았어요. 오다가 이거 그거잖아 막 이러고 깨달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에미넴도 생각났고 우리 에미넴 나오는 영화도 봐야 되는데 에미넴이 나와요? 그 에미넴이 나오는 자기 자전적인 영화가 있어요. 제목을 까먹었어요. 욕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 제목을 까먹었어요. 무슨 숫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됐네. 무슨 마일 12마일 무슨 마일이에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제목을 또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생각났고 그 다음으로는 레이디 가가가 역시 생각났습니다. 그분도 옛날에 가수한다 했을 때 친구들이 막 불링 했다고 하잖아요. 괴롭혔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너는 절대 가수가 못 될 거야 이랬는데 세계적 가수가 됐죠. 그리고 옛날에 패션 쪽으로 되게 센세이션하게 등장을 했고 지금은 연기까지 하시는 거 보면 레이디 가가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서 딱 생각나는 거는 마이클 잭슨? 마이클 그치. 잭슨은 원체 뭐 세계를 호령했으니까 굉장히 센세이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방탄이 원체 쓰고 있으니까 방탄 정도지 않나 싶어요. 저도 가수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래도 빅뱅의 지드래곤? 그분은 정말 센세이션했다고 그쵸.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지드래곤 그분이 나오기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맞아요. 시도를 했고 맞아요. 그게 다 들어맞았어. 맞아요. 뭐 랩을 하든 뭐를 하든 노래를 부르든 빅뱅 그리고 그때 지드래곤님이 막 뭔가를 많이 하고 대박이 났을 때 빅뱅이 노래를 하고 그런 것도 다 센세이션했고 제가 그 빅뱅 노래 중에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머리 스타일이 항상 기억에 남았어요. 그게 센세이션했어요. 맞아. 막 그 삐삐머리였나 누구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어. 삐삐머리하고 막 나오셨는데 그때 봤을 때도 진짜 이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봐도 이상할 것 같아요. 센세이션하긴 맞아요. 하죠. 네. 맞아요. 저도 실은 지드래곤을 다른 사람들보다 제 또래 애들보다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얼굴을 봤을 때 근데 그때 하필 한쪽은 반삭이고 한쪽은 엄청나게 긴 머리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이상하다. 무슨 노래였을까? 기억이 안 난다. 사진을 봤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최근으로 따지자면 저는 아무래도 뉴진스가 왜냐면 진짜 다 똑같잖아요. 아이돌 그죠. 노래든 뭐든 다 똑같은데 뉴진스만 새로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상하게 센세이션한 등장인물 가수밖에 지금 생각이 그죠, 안 그죠. 나네요. 다른 한국에서요? 분야에 네 한국에서 다른 분야에 또 누가 있을까요? FX 좀 신선하지 신선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네, 진짜 FX. 신선했죠. 그쵸 그죠. 특이했죠. 진짜 완전. 특이했죠. 저는 백종원 백종원 센세이션 하죠 진짜. 아 강영욱님 그죠. 강영님도. 오은영님. 오은영님. 네네네. 근데 그 백종원님은 그때 제가 아프리카 TV 형식으로 TV 예능 프로그램 마리텔. 네네네. 그때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그 이후에 골목 맞아요. 식당 때 정말 왜 특이했냐면
이렇게 자영업 하나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모든 과정들 이런 거를 아낌없이 막 얘기를 하고 그 정도의 뭔가 한 가지 분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본 게 처음이었어요. 항상 보통 제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배우들 인터뷰 이런 거 드라마 좋아하니까 배우들 인터뷰를 많이 보는데 그러면 그 배우들한테서 그런 열정을 많이 봤는데 그 외의 분야에서 딱 처음 본 게 백종원 님이셨고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센세이션 했고 그리고 이제 강여군 님은 왜 센세이션 했냐면 강아지 이런 교정 훈련사라는 게 생소했어요, 되게. 그쵸. 근데 그분이 나타남으로써 강아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를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지금도 영향력이 그쵸. 진짜 우리나라의 많으시잖아요. 산책 문화를 전파시킨 분이죠. 그죠. 거의. 막 시골에 가면 강아지는 항상 목줄에 음. 매달려 있는 그게 더 많았는데 자연스러운데. 이제는 좀 더 강아지가 더 우리랑 더욱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게 그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윤여정님이 잠깐 생각났어요. 오. 왜냐면 나중에 이제 요새라고 해야 되나? 최근에 미국 가서 미나리로 여우 조연상도 타시고 그때 옛날에 지그재그였나 광고도 찍으셨잖아요. 옷을 맞아요. 너무 잘 입으시니까. 그리고 그 아. 라이프 스타일과 말투와 모든 게 너무 세련되셔가지고 이분도 전기 영화 만들면 너무 좋겠다. 네. 지그재그 광고는 진짜 저도 방금 윤여정 딱 얘기하는 순간 지그재그 광고 생각났어요. 그분이 그 나이 지그재그가 보통 저희 나이 또래 맞아요. 어린 네. 애들이 하는 건데 그분이 어리세요? 어리죠. 어리다고 합시다. 네. 그분이 그런 딱 스타일 입고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그것도 진짜 힙 그 자체. 그죠. 힙이죠 힙.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대중문화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옛날에는 완전 TV, 음악, 라디오였잖아요. 그 엘비스 시대에서는. 요새는 저는 진짜 TV는 진짜 의미가 없어졌고 그죠.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진짜 TV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보지. 그쵸. 젊은 사람들은 제가 그 방송 쪽에 관심이 많아서 특강을 들으러 갔는데 그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누가 TV를 보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근데 그거는 사실이니까. 근데 맞아요. 그거는 요즘에 미국 이런 외국에서도 타 TV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시리즈물들도 스핀오프로 그 옛날의 과거에 나와 젊은 그때 잘생긴 유명한 배우가 지금 나이가 한 60대 70대가 되어서 다시 스핀오프로 그 드라마를 만들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온대요. 그래도 이게 취향 저격이 되잖아요. 부모님 세대들이 그쵸. TV를 보니까 그쵸. 요즘에 그렇게 변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수사반장 이번에 리메이크한 것도 같은 힘인가? 그래요. 근데 그건 물론 최불암님이 나오진 않는데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니까 뭔지 모르시나요 혹시? 네, 저 잘 어색한 몰라요. 반응. 들켜버렸네. 그래 수사반장 옛날 영화 드라마 있잖아요. 최불암님 나오시는 그거 이번에 이재훈 배우가 주인공으로 해서 다시 리메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이님이 그 유튜브 인스타가 대중문화의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닌가요? 하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제가 자소서를 이렇게 쓰는데 요즘에 많이 보는 콘텐츠 분야를 가리지 말고 뭐 나열을 해보시오 이런 문항이 있어서 제가 쫙 한번 써봤는데 진짜 죄다 유튜브인 그죠. 거예요. 유튜브 쇼츠 심지어 영상도 아니고 유튜브 요즘에는 또 쇼츠로 유명한 그런 유튜버들이 그 많잖아요. 있잖아요. 난 대학 시절 묵찌빠를 그거 그래 뭐야? 뭐야 쟤 뭐야? 뭔데? 난 대학 시절 저- 묵찌빠를 전공했던 그거 몰라요? 사실 그거 뮤지컬인데 이놈을 이겨 눈물 속을 꾹꾹 빼고 모두 몰라요? 그거 몰라요? 뭐 그거 옛날에 했던 뮤지컬 오페라 뮤지컬 알아요? 최재림 맞아요. 기억났어요. 그거랑 난쟁이들 뮤지컬도 그거 쇼츠로 그죠. 떠가지고 저도 그거 오. 몰랐다가 아무튼 이걸 묵찌빠를 모르는 사람 처음 그러니까요. 봤어. 알아요. 기억났어요. 그거 알아요? 꽁꽁한 한강위를 그건 알아요? 그렇죠. 고양이. 이건 이건 제가 몰라요. 꽁꽁한 한강위를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몰라요? 찾아보세요. 난 다 알아. 저는 진짜 이런 게 궁금해요. 유행을 도대체 누가 만드는 것일까?
그거예요. 보통, 그거 네. 프리메이슨 이런 거예요. 아 모른다. 제 표정 어떡하지? 아 드립도 못 치겠네 여기.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라고 저 그 미국의 일루미나티라고요. 저 미국의 상위권들이 우리를 조종한다는 그래. 그런 그룹이 있어요. 우리 뒤에 어둠의 사회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맞아요. 거라고요. 드립을 친 거예요 저기요. 어떻게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특히 옷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죠. 다 따라하는 거 같아요.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이하게 입으면 약간 튄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외국은 그게 조금 덜하긴 한데 아무튼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미니진 같은 사람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하는 게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아이돌이면은 완전 유행의 선도잖아요. 근데 프로듀서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하면 유행을 만들까 그 생각을 하고 만든 걸 거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어떻게 그걸 타겟팅해가지고 그거를 딱 맞추지? 그 생각은 들네요. 맞아요. 재능이에요 그런 진짜. 게 그러면 마지막에 대령이 엘비스를 죽인 거는 팬들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아 정말 자기 합리화 없이 쩐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엘비스를 죽인 거는 팬들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불성설이죠. 팬들은 그냥 사랑을 준 거고 뭐 엘비스가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허덕였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과로로 죽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자기 합리화예요. 이거는 팬들의 사랑이 아니지. 팬들의 사랑으로 오래 살 수는 있었겠지. 이 사람이 무대 서는 것 때문에 오래 살았는데 아니었으면 더 빨리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령이 엘비스를 발 없는 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엘비스는 발 없는 새일까요? 근데 발이 없었으면 애초에 걸어 다니지도 못했겠죠, 처음에. 저는 그 사람이 강제로 발을 잘랐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살짝 프리실라 하는 말을 듣고 조금 애매했다 생각하는 게 프리실라가 나중에 엘비스 나이 들고 요양할 수 있는 데를 마련해놨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동시에 생각한 게 그냥 다 던져두고 그쪽으로 가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왜 안 던져두고 갔지? 싶어가지고 발이 없는 새까지는 아니고 걷는 법을 까먹은 새? 맞아요. 걷는 법을 까먹은 새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엘비스를 보면 한때는 정말 큰 인기를 끌다가 이제 점점점 쇠퇴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렇게 엘비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인생의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원님은요? 저요? 저는 뭐 어떡해요? 받아들여야죠. 근데 쿨하다. 네, 뭐 맨날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 엘비스를 보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그 최태성 한국사 선생님 아시나요? 네. 그분이 어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정점까지 딱 올라오면 이제 점점 내려간대요. 근데 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려가는 것도 잘 내려오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올라가는 것도 진짜 뭐 나의 목표긴 하지만 나중에 다 올라가고 나서 진짜 잘 내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평생 올라가고 싶은데. 저는 근데 그래서 올라가는 걸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올라가서 뭐 죽을 때 정점을 찍는다는 아닌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반복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려갈 때가 돼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받아들일 수 있는 멘탈을 좀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원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다른 거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나 싶고요. 더 하자면은 저는 올라가는 것도 잘 높게 올라가고 제발 떨어질 때 한 번에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무섭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엘비스에 대한 영화 얘기는 이쯤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별점과 한 줄 비평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저는 일단 3.5점 주겠고요. 한 줄 비평으로는 인생 열심히 살았다. 저도 3.5점을 줬고요. 환하게 빛나는 조명을 바라보는 것부터
그 조명이 꺼지는 모습을 바라보기까지의 고통. 야. 저는 마지막이 너무 고통이라서 사실 2번 봤는데 청소하면서 2번째는 딱 거기까지 봤어요. 크리스마스 공연까지. 그 다음부터는 못 보겠더라고요. 별점은 3.3점이고요. 한 줄 비평은 그땐 모를 수 있다. 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음을. 야. 이야, 찢었다. 그래서 저희 다음에는 뭘 할까요? 저희 진짜 뭐 하죠? 진짜 이제는 진짜 계획이 계획 없어요. 없다. 우리 그 댐질 하자고 막 아 근데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이미 요즘에 탔어. 개봉하는 영화가 뭐가 뭔가 새로운 거 보고 싶긴 한데 범죄 근데 제가 1, 2, 3을 하나도 안 봤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저는 유튜브로 같이 보니까 유튜브로 우리 구매해서 봤잖아요. 맞아요. 네. 구매해서 보니까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그죠, 좋던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 거 나 트러블 5번 볼 거야 집에 가서. 너무 좋아. 이름이 트러블이래.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뒤로 넘어갈 때가 보다가 뒤로 넘어갑니다 제가. 근데 우리 일단 정확한 거는 우리 전주 국제 영화제 갈 맞아요. 전주 영화제 아 갈 패터슨 거잖아요. 해야겠네. 네, 패터슨은 무조건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뭐 할지 볼까요? 패터슨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패터슨 하고 그리고 악마와의 토크스 5월에 나올걸요? 그거 너무 보고 싶어. 그죠. 그거 볼 거야. 그게 뭐예요? 공포 영화 악마와의 근데 토크스. 그렇게 안 무서울 것 같긴 그죠, 해요. 그죠. 저 같이 보러 가요. 같이 보러 가요. 그럼 다음 영화는 우리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볼 패터슨. 네. 정말 기대가 돼. 제가 피켓팅을 해서 맞아요. 3개를 얻었습니다. 다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 눈을 뜨자마자 그것만 열심히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까먹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 티켓 조이님이 다 해줬어요. 정말. 네,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콩나물국밥인가 두근? 네, 그러면 저희 6화는 이렇게 엘비스로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조조 유랑 들으신 분들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